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곤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충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관심을 가지고 길러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곤충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곤충의 이 구조와 형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곤충의 외부 형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의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이 곤충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 되겠지요. 곤충은 세 쌍의 다리와 두 쌍의 날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슴에 달려 있지요. 다리와 날개는 다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100만 종 정도로 번성한 생물입니다. 이 종의 수가 생물 전체는 한 학자들에 의하면 150종 정도 있는데 그중에 100종이 100만 종이 150만 종이 생물이 있는데 그중에 100만 종이 곤충이라는 뜻이지요. 자, 장수풍뎅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장수풍뎅이 특징은 머리에 커다란 뿔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장수풍뎅이는 곤충이기 때문에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몸의 겉을 이루고 있는 이런 딱딱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머리에는 특징적인 것이 장수풍뎅이 경우는 뿔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와 가슴에 뿔은 따로 움직일 수 없고 적을 밀거나 위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다음 가슴에는 이렇게 여기에 보는 것처럼 세 쌍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가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날개가 가슴에는 또 날개가 두 장이 있는데요. 이 딱딱한 겉날개와 그 속에는 날기 위한 실제로 나는 데 사용하는 속날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딱딱한 앞날개는 소화 호흡에 쓰이는 중요한 기관을 배를 보호하는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컷 장수풍뎅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컷 장수풍뎅이는 여기와 같은 머리에 더듬이가 있고요. 그래서 나무결에 실려오는 나머지 냄새를 맡아서 방향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다리, 가운데 다리, 뒷다리 세 쌍이 있다고 그랬죠. 다리마다는 발톱이 있어서 끝이 날카로워서 까칠까칠한 나무를 잘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는 이렇게 딱딱한 앞날개, 그 안쪽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데 사용하는 뒷날개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가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곤충은 이제 내장, 두 쌍의 날개를 에,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내장의 날개를 모두 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장수풍뎅이는
얇은 뒷날개만 이용해서 날아다닌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날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뒷날개는 안쪽에 들어가 있고 앞날개가 그 위를 덮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곤충의 한 사리는 어떻게 될까요? 곤충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태를 하지 않는 것, 즉, 이 어려서 알에서부터 성체가 되는 동안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제 무변태입니다. 변태는 모양이 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변하지 않는 것, 요것이 무변태하는 것이 있고 종류가 있고 또한 이제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이런 네 단계를 거치는 곤충이 있고 여기서 번데기를 시기를 거치지 않는 이런 그 곤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 것은 완전 변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는 것은 불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은 무변태하는 것, 불완전 변태라는 것, 완전 변태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변태하는 것은 어, 탈피 과정에서 겉모습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어렸을 때의 모습하고 성체가 되었을 때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무변태하는 곤충이고요. 불완전 변태라는 동물은 알에서 어린 애벌레, 약충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고 성충이 되는 잠자리와 메뚜기 같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완전 변태는 곤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 누에 나방이나 나비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요것은 톡톡이의 이 모습이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메뚜기, 호랑나비 이런 것들이 그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 불완전 변태를 하는 것, 요 이제 메뚜기 경우를 보겠는데요. 알에서 메뚜기가 부화되면 그 성체와 거의 흡사한 이런 형태로 변화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제 성체가 되는 불완전 변태를 하는 종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누에나방의 이 경우인데 완전 변태를 하는 것은 알에서 부화돼서 유충의 단계를 몇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충의 단계를 1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령, 3령, 4령, 5령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이 시기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껍질을 벗게 되는데 허물을 벗는다고 그러죠. 요것은 이제 껍질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면 더 큰 껍질을 만들어서 기존의 껍질을 버리고 더 큰, 조금씩 더 큰 유충의 단계로 되기 때문에 요 유충의 단계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몸의 상태가 거의 하나의 구조로 갖춰지게 되는 이런 번데기 시기를 거치게 되고요. 이 번데기 시기를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성충의 단계가 됩니다. 이러한 곤충의 이런 특징을 완전 변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곤충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첫 번째, 날개를 가져서 이동이 쉽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곤충은 강한 날개로 행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점점 흩어져 있는 다른 서식처에서 널리 분포하고, 그곳에 서식 환경이 맞지 않거나 먹이가 부족하면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또한 이제 어, 천적으로부터도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날개를 가진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몸의 크기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몸의 길이가 3 내지 10mm 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몸이 작기 때문에 적은 먹이로도 살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목을 축이는 데 한 방의 이슬이면 충분하고 사막에서는 잔돌의 그늘에서도 더위를 피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 곤충은 이 과거 지질 시대를 따져보면 고생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화석상의 증거를 보면 이때는 날개를 펴면 한 2 내지 3m 정도 되는 거대한 곤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후 조건 등이 변화돼서 현재에는 그렇게 큰 곤충은 없지요.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은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 곤충의 중요한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좋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곤충은 한 세대를 지낸 시간이 짧아서 세대 교초가 쉽게 이루어지고 암컷은 수백 개의 알을 낳아서 도태되거나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결과 행태에 있어서도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다양화해서 여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좋다. 이런 것이 곤충의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곤충의 이제 다리를 보면 지금 화면에는 땅강아지 다리, 꿀벌이 다리, 물방개 다리, 사마귀 다리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 다 형태가 좀 다르지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마디를 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긴 하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나겠지만 생김새가 아주 다릅니다. 땅강아지는 뭐랄까요? 이제 땅을 어, 파기에 좋은 구조를 가진 것 같고 꿀벌이 다리는 뭔가를 짚기 좋은 구조인지 이렇게 생긴 거고 물방개의 다리는 또 이제 헤엄을 치기 위한 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사마귀는 육식곤충인데 뭔가를 먹이를 잡기에 아주 좋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곤충의 몸에는 겉면에 외골격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은 키틴이라는 화학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있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학물질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외골격에는 근육이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골격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곤충의 겉면을 보면 약간 뺀질뺀질하게 그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왁스층이라는 것이 덮여 있어서
이 물이 외부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물을 증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수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 탈바꿈을 한다. 변태를 한다는 거죠. 변태는 아까 생김새가 변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변태를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성충과 애벌레와 성충식의 각각 역할을 달리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먹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먹이와 다양한 서식 정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애벌레는 더 빨리 클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성충은 짝짓기와 산란에 알맞은 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파리나 모기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파리는 어디서나 이렇게 음식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번식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기는 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아서 거기서 잘 번식을 하고 있지요. 생애가 짧다. 배도 이제 다른 특징과 겹치면서 생애가 짧다라는 게 있는데 아주 생애가 대부분 많이 짧습니다. 물론 이제 매미 같은 것은 7년, 뭐 10년 혹은 어떤 것은 이제 17년 동안 유충으로 지내다가 성충이 되는 이런 종류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런 동물들은 주기적으로 아주 많이 번식하는 대발생을 하는 이런 종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곤충은 일생은 매우 짧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파리의 생활사를 보면 노랑 초파리 경우인데요. 이 알을 낳아서 이것이 첫 번째 유충, 두 번째 유충을 거쳐서 두 번째 유충, 세 번째 유충을 거쳐서 번데기가 됐다가 성충이 되는데 거의 4, 5일 혹은 6, 7일, 4, 5일, 5, 6일 한 일주 이내면 이런 다시 성충이 돼서 얘네들이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번식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는 이제 완전 번태를 하는 이런 종류가 되겠고 염색체 수는 8개, 성염색 타입은 XY형, 그 다음에 유충은 탈피 과정을 거치면서 10개의 체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생활사 때문에 유전 실험에도 이 초파리가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곤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기가 물면 왜 가려울까요? 이런 것을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아시죠? 반딧불이는 개똥벌레라고 하는데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반딧불이는 어, 그 오염이 덜 된 지역에서 사는 곤충인데요. 빛을 내는데 이 빛은 뜨거운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멀리 이동하는 곤충은 무엇일까? 나비와 나방. 이런 종류는 이제 완전 변태를 하는 생물인데, 곤충인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나방은 또 왜 불을 향해서 날아들까? 거미는 곤충일까, 아닐까? 그리고, 거미 얘기가 나왔으니,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소금쟁이 아시죠? 소금쟁이는 물 위에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할 수 있지요. 어떻게 물 위를 걸을까? 하루살이, 하루를 살아서 하루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루를 사는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곤충의 피에는 백혈구, 사람처럼 백혈구, 적혈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